안녕하세요. 고인크래프트입니다. 아발란체 런칭 특집 4부작 마지막 시리즈 디지털 현금의 완성, 그 이후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발란체 사전 합의 업데이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발란체 특집 영상도 마지막을 찍게 되었습니다. 4일에 걸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상당히 이캐시를 선동하는 것처럼 비춰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캐시만 선동을 하기보다 이캐시가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사전 합의에 대해서 완성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길게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캐시 외에도 이더리움이나 체인링크 그리고 리플 다 좋은 암호화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캐시만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이캐시 가격이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 하락을 했지만 이캐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번 주만큼은 너무 가격이 연연하지 않고 하나의 큰 성과를 추가하는 기분으로 주말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 디지털 현금의 완성, 그리고 그 이후 사전합의 업데이트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캐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엔트로피와 합의, 그리고 2편에서는 아발란체 프로토콜과 51%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는 아발란체 알고리즘의 꽃, 사전 합의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웠었죠? 오늘 마지막 4편에서는 서브넷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캐시가 준비하고 있는 향후 업그레이드의 방향, 그리고 이 모든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묶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와 사전 합의까지 오게 된다면 이캐시가 가진 모습은 이렇습니다. 합의는 빠르고 보안성은 높고, 그리고 3초 안에 거래가 확정되며 사용자 경험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트비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 블록의 사이즈도 안정이 됐죠.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합의와 인프라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면 이제 그 위에 어떤 기능과 어떤 생태계를 올릴 것인가?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서브넷입니다. 서브넷을 쉽게 이야기하면 메인 체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별도의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께 익숙한 용어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체인이 있죠. 하지만 이캐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서브넷의 개념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체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이 독립별로 규칙을 정할 수가 있고 서로 다른 목적에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프라이버시 체인, 다른 하나는 디파이와 EVM 전용 체인. 여기서 EVM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최적화된 체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메인 체인은 이러한 서브넷을 감시하고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서브넷은 각자 도메인에 맞는 실험과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이드 체인이라는 용어는 비트코인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름만 달랐을 뿐 사이드 체인, 서브 체인, 드라이븐 체인 등등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같았습니다. 메인 체인의 자산을 옆 체인으로 옮겨서 그것에서 새로운 규칙, 새로운 기능을 실험하고 다시 메인 체인으로 돌아오자. 하지만 늘 문제였던 것은 되돌려받는 과정, 즉 리버스 패그였습니다. 옆 체인으로 보내는 건 비교적 쉬웠는데 다시 메인 체인으로 되돌려받는 것은 복잡하고 느리고 때로는 위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의 드라이븐 체인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메인 체인에서 서브 체인으로 보내는 건 단순히 잠그고, 즉 락킹을 하고 옆으로 표시하는 것 정도라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다시 메인 체인으로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나 복잡한 다중 서명, 그리고 투표 절차가 필요했죠. 어떤 설계는 메인 체인으로 돌아오는데 적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측면에서는 절대로 실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더리움의 L2 체인, 옵티미즘과 아비트럼도 레이어 2로 자금을 옮기는 것은 바로 몇 초 만에 가능하지만 실제 이더리움 메인 체인으로 돌아오는 데는 약 2주간의 재조정 기간,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죠. 여기서 아발란체의 빠른 속도가 서브넷 구조에도 큰 변화를 줍니다. 메인 체인과 서브넷 간에도 아발란체 기반의 상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체인이 어떤 서브넷에서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반대로 서브넷도 메인 체인의 상태를 더 잘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리버스 패그, 즉 되돌아오는 과정을
기존의 사이드체인 모델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프라이버시 체인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Gcash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모네로나 G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기반의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이 숨겨지는 대신 총 공급량이 얼마인지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하죠. UTOX가 어떻게 분포했는지 완전하게 검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모네로는 모든 출력이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랜잭션 아웃풋 세트가 계속 쌓여 나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Gcash 또한 여러 암호화 방식을 바꾸면서 프로토콜이 점점 복잡해졌죠. 반면 메인체인과 프라이버시 서브넷이 조합이 된다면 메인체인은 얼마나 많은 코인이 서브넷으로 들어왔고 나갔는지 총량 관점에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서브넷 안에서는 개별 거래 내역은 숨기면서도 수학적 일관성을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바깥에서는 총량을 계산할 수 있고 안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암호화폐는 결코 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각 국가는 탈세와 범죄에 사용된다는 목적으로 프라이버시 체인을 범죄와 동일시하고 있죠. 따라서 각 국가의 주요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만 붙어 있어도 모두 다 상장 폐지를 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캐시 또한 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캐시 팀은 원한다면 서브넷을 안 쓰면 된다고 하죠. 따라서 메인 체인은 클린하게 유지하고 프라이버시와 실험적인 기능은 서브넷으로 옮겨서 개발자와 사용자가 선택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캐시 팀의 입장과는 달리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업데이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기능은 암호화폐가 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규제에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철학은 이것입니다. 서브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발란체 기반의 네트워크 위에서 누군가 서브넷을 설계하고 참여자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별도의 규칙을 실험하는 것, 완전히 퍼미션레스한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메인 체인은 단지 이 서브넷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그 입구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진짜 탈중앙화적인 실험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이캐시 생태계 안에서 EVM 기반의 서브넷, EVM은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 머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기반의 서브넷이 완료가 된다면 앞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D앱은 이캐시에서도 돌아가고, 이캐시 서브넷에서 만들어진 D앱은 이더리움 기반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서브넷, 제로 널리지 기반의 서브넷, 제로 널리지라는 것은 영지식이라는 암호화 기술로서 강력하고 빠른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서브넷이 생기게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캐시 네트워크 위에서요. 조금 더 현실적인 단기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발표된 것과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전합의 성능 튜닝입니다. 더 많은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여전히 2초에서 3초 안에 파이널리티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캐시의 장기 목표 TPS는 약 1000만 트랜잭션 per second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다시 또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적 수수료입니다. 3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동적으로 수수료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죠. 네트워크가 붐비지 않을 때는 수수료가 0에 가깝게 수렴이 되고, 공격이나 폭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서 동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구조. 사전 합의 덕분에 이러한 정책도 프로토콜 차원에서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합의로 미리 정해진 트랜잭션을 블록에 담게 된다면 검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블록 크기 자체를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전 합의도 무려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자체가 또 언제 개발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 당장 바뀐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지만 사전 합의 기술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향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순수한 P2P 버전의 전자 현금 시스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렉트로닉 캐시입니다. 즉 전자현금이죠. 디지털금, 디지털 자산,
디지털 주식, 이런 말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사토시가 처음으로 쓴 단어는 바로 캐시, 현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금과 디지털 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골드, 느려도 괜찮습니다. 이동만 하면 되니까요. 몇 시간,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가치 저장과 투자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지털 캐시는 다릅니다. 커피 사는데 10분, 30분씩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수료가 수천 원씩 나간다면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고 싸고 일상생활에서 결제가 가능해야 진짜 현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캐시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사토시는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금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아발란체로 합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사전 합의로 2초에서 3초로 거래의 확정성을 부여하고 하트비트로 블록의 리듬을 관리하고 서브넷으로 실험과 확장을 남기고 이 모든 기술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캐시는 자신을 비트코인의 경쟁자라기보다 사토시의 철학을 다른 방향에서 이어나가는 진화형에 가깝게 위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저 또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이 시장에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철학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커뮤니티와 생태계가 얼마나 진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단기 가격 차트에 절대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캐시의 여정은 아발란체의 런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발란체 특집 시리즈도 가격 얘기가 아니라 철학과 구조, 기술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그것이 진짜로 오래가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캐시 차트와 왠지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오늘 발표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던 프라이버시 코인 G캐시의 시세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부쩍 올랐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이캐시처럼요. 이캐시가 G캐시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G캐시와 이캐시는 이름만 비슷할 뿐 연관성이 전혀 없는 코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세가 바닥을 기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G캐시를 쓰레기 코인이다, 스캠이라 욕하고 다 뛰쳐나갔을 겁니다. 이 마지막 시기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투기 시장이고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시장에서 끝까지 남아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1%가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캐시 아발란체 사전 합의 런칭 특집 4부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